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제293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네, 태바님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네요. 네, 아이고 일주일 거의 근데 2주 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다 나았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김 사장님,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인데요. 이 아이는 58년 개띠, 한국에서는 63년생, 나이가 좀 있죠? 그리고 지난해 한국인 1인당 평균 73개를 먹었대요. 이제는 전 세계인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생의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어려운 시기에 식량 문제를 해결해준 고마운 음식이에요. 안 먹으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냄새 한 번에 그냥 밑바닥 국물까지 다 마셔버리게 되는 거. 아주 맛있는 거. 예, 뭐 이 거의 답이 나온 것 문제는 같은데? 네. 쉽네요. 아주 오래간만에 쉬운 문제네요. 라면. 네, 예. 딩동댕 맞습니다. 지난 8월 25일이 라면의 날이었어요. 아, 라면의 날이라는 거 있습니까? 네. 음, 그래서 오늘 라면 얘기 해보겠습니다. 라면의 탄생은 최초 일본에서 58년에 니신의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 일본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후라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었죠. 거리에는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런 경험 속에서 안도 모모후쿠는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는 중 오사카 역에서 라멘 한 그릇을 사 먹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줄을 보고 나서 그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하기 위해 목표를 세웁니다. 상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고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으며 저렴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로요. 어느 날 아내가 튀김하는 모습에 착안을 해서 면을 튀겨 최초의 라면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세계 최초 인스턴트 라면, 바로 치킨 라멘의 탄생입니다. 어디선가 뭐 본 듯한 되게 좀 익숙한 라면이죠.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원을 알 수가 없죠. 누군가가 옛날부터 만들어는 먹었을 텐데 이제 인스턴트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군요, 이제. 네, 음. 최초예요, 이게. 일본에 안도 모모후쿠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요, 전중윤 씨가 있어요. 전중윤 씨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교육도 잘 받은 엘리트인데 당시 제일생명의 사장으로 있었대요. 어느 날 회사 근처 동대문 시장에 구경 갔다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사 먹기 위해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 음식은 바로 꿀꿀이죽이었어요. 음. 가격은 5원이었대요. 음. 그때 당시 버스 가격이 8에서 10원, 담배 한 갑에 25원, 커피가 한 잔에 35원 할 때니까 그 죽은 매우 저렴한 것이었죠. 음. 전중윤 씨는 처음 보는 음식의 저렴한 가격에 호기심이 생겨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을 사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가 받아든 음식은 와, 진짜 처참했어요. 제일생명의 사장,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을 잘 받고 잘 살아가던 전중윤 사장은 손에 들려있는 꿀꿀이죽의 모습은 자신의 세계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김 사장님도 꿀꿀이죽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들어만 봤지 그게 뭘로 만들었고 뭐 무슨 맛인지 이런 거는 몰라요, 솔직히 저는. 그쵸. 예. 근데 이게 어떤 음식이냐면요. 당시에 미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걷어와서 솥에 끓인 후 사람들에게 되팔던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가끔 내용물 중에 고기 덩어리나 뭐 참치 등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담배꽁초나 먹지 못하는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는 등 사람이 사실은 먹기 힘든 그런 그렇죠. 음식이었어요. 그거를 위생적으로 수거하고 인가받아서 사고 그런 게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 가서 그냥 남은 음식 음식물 쓰레기통 뭐 가져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 끓여가지고 주는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나 보네. 맞아요. 그런데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이 음식을 사람들이 사 먹었던 거예요. 그때 전중일 사장은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식량 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보험이 아니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품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중인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50년대 말 보험회사를 운영하며 일본 연수를 받던 중 그때 먹었던 인스턴트 라면이었대요. 음, 그걸 떠올리며 식품 회사를 차린 후 일본에서 구입해온 인스턴트 라면을 보면서 한국 최초의 라면을 개발, 연구하며 여러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결국에는 인스턴트 라면을 1963년 출시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양라면입니다. 네. 아우, 진짜 옛날 라면이죠? 네, 난 이런 건 본 기억은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한국 방문했을 때 인천에 가니까 라면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이런 라면을 봤고, 정말 박물관이라고 말할 만큼 그 역사, 또 라면 유행, 맛, 아주 그 변천사를 한눈에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이제 출시되었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요, 처음 생산된 라면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 중심 음식 문화에 익숙했기에 밀가루 음식인 라면이 너무나 생소했던 거예요. 회사는 계속 적자를 이어나가고 회사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 직원이 직접 가두 판매를 실시합니다. 극장, 공원 등에서 무료 시식 행사를 하고요. 또 광고 전단지 등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삼양 회사에 큰 행운이 따라요. 바로 1965년 정부에서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혼분식 장려 정책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과 함께 삼양라면은 10원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영양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기 시작해요. 음. 결국 한국의 식량 사전을 개선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대량 생산의 체제로 돌입을 한 거죠. 네. 삼양라면의 개발과 라면 업계의 성장과 함께 한국 사회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내며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내용이 보이시나요? 예, 종류도 많네요. 네. 이제 뭐 제가 직접 입맛, 본 네. 거는 왼쪽 네. 제일 꼭대기에 저 그쵸, 검은색, 오렌지색. 요새도 저 색깔의 라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예. 종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그- 자,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라면을 먹을 때 우리가 이 라면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먹으면 단순히 하나의 라면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온 시대를 개척한 음식을 먹는 기쁨까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은 어떻게 라면에 대한 기억, 어떤 기억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 국수가 좀 쌌어요. 라면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수를 잔뜩 삶을 때 라면은 정말 한두 개만 집어넣었어요. 가족들이 다 먹을 때. 어, 어, 그러면 어린 형제들은 이제 그 라면을 집어 먹으려고 하죠. 왜냐면 라면은 기름기가 있으니까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나의 어려웠던 과거가 또 이렇게 드러나네요. 아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는 집집마다 다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라면 그냥 하나씩 끓여 먹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라면 조금 귀했을 예, 때였나 봐요. 귀했죠. 예, 세금이 예. 없을 때니까 그 라면이 싸게 나온 거라도 시골에서는 그렇게 막 쉽게 먹진 못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라면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끓여 먹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뉴저지 살 때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뉴욕으로 스키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때 아주 높은 산에서 아주 스키를 실컷 타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음.
근데 애들이 그 맵다고 막 못 먹던 거였는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국물까지 싹싹. 춥고 배고플 때는 라면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 따뜻한 최고죠. 라면. 예. 그래서 아우 얘네들이 라면 이렇게 좋아했나?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아이들 어릴 때 놀러 다니면서 라면 먹었던 게 저는 굉장히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라면 레시피 뭐 좋은 거 있나요?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전부터 제가 항상 그 라면을 끓일 때 된장을 조금씩 넣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느끼한 맛 없어지고 구수한 맛이 오. 들어가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럼 해봐야겠다. 이건 저 혼자만이 깨달은 건데 남들도 어머, 뭐 이렇게 해 먹을 거예요. 요새는 하도 그 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자, 김 사장님, 그 세계 라면 협회에서 조사한 작년에 라면 소비량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 제일 많이 먹지 않을까요? 예, 한국 많이 먹긴 해요. 근데 1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네, 일본? 일본도 아니에요. 중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또 인도? 아닙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그래도 미국도 아닐 1인당. 거고. 예, 아시아긴 아시아예요. 그래요? 쌀국수로 유명한? 베트남이 라면을 제일 많이 먹어요? 네, 그렇대요. 그 의외네요. 네, 1인당 한 해 소비량이 87개. 2위가 어, 한국인데 73개. 그리고 네팔이 55개라고 하네요. 음, 그런데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고 편하게 아주 맛있게 먹는 라면 가격이 앞으로 또 오른다고 합니다. 농심은 9월 15일부터 라면과 주요 스낵 제품을 평균 11.3%와 5.7% 인상한다고 해요. 작년 8월에 이미 라면 가격 인상을 했고 올해 3월에는 스낵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는 거예요. 농심 측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한 이유로 가격 인상을 부득이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 라면도 이제 비싸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죠? 네, 지금 미국에서도 한인 그 슈퍼마켓에 가면은 라면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리고 모든 인종, 민족이 다 사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카트에 보면은 라면, 뭐 한국 라면 특히 한 박스씩 그 한 팩씩 다 가져가요. 보니. 아, 그래서 그럼요. 야, 정말 이제는 한국 라면 정말 많이 먹는다. 옛날에 제가 90년대 미국 처음 왔을 때 이치방 라면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본 있지마. 네, 라면. 맞아요. 예, 그 그래서 일본 그거 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치킨 라면인데 스프 딱 하나 있고 맛이 없어요. 밀가루 냄새 맞아요. 나고 예. 정말 맛이 없어도 그냥 한국 라면 맛이 그리우니까 그거라도 끓여서 그거라도. 약간 김치 넣어가지고 옛날에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때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아우, 지금은 뭐 그럼요. 월마트에도 한국 라면이 컵라면, 사발면 다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한국 라면뿐만이 아니라 코스코 가면은 또 뭐 만두도 한국 거 다 있고요. 아주. 제가 오늘 라면에 관한 아름다운 시 낭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목, 라면을 끓이면서. 시인 정구찬. 물을 데운다. 라면을 끓일 요량으로 봉지를 뜯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이 한때. 허기진 오후. 외출 중인 아내의 빈자리가 공복처럼 쓰리다. 멀리 낫기차 지나가는 소리에 맞춰 냄비엔 물이 끓고 가지런히 누운 대파를 숭숭 썰어 넣는다. 잘 익은 김치를 밥상 위에 올리면 더 이상 부러울 것 없는 시간. 사람들아, 무지한 식욕을 부끄러워 말자. 산다는 것, 정말 산다는 것은 허기를 다스리는 일. 권력도 부도 라면 한 개의 포만감보다 못한 것을. 자, 태바님, 지지난주에 나고야의 이두희님 네. 표현의 부자유전 그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잘 행사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두희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나고야에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회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무탈하게 행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음. 오픈 첫날은 270명이 그 공연장을 방문했고요.
둘째 날은 365명이 방문을 했고, 또 그날 주최 측에서 그 우익들의 방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큰 사고는 없었대요. 그런데 이날은 예상보다 많은 우익으로 보이는 참가자들이 작가 토크 있죠. 작가랑 토크하는 그 내용 예, 예. 있었잖아요. 예, 작가와의 거기에, 대화. 네, 거기에 와서 아주 상당히 무례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런데 그 작가님들이 그래도 의연하고 또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차분한 답변과 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도 아주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고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무슨 폭력 사태나 뭐 신체적인 접촉 뭐 그런 게 없어도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날 바로 그날 둘째 날 나고야 그 시청 사무소 등에 폭죽이 배달되었었긴 했대요. 아, 그런 일이 결국에 아, 있었구나. 예, 근데 터지지는 않고 또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우익들이 와서 그 무례한 질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도 그걸 보고 큰 감동과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우익들은 정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무섭고 감추고 싶나요? 뭐가 그렇게? 참 답답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고 또 셋째 날은요 관객 427명이 방문을 했고 또 그날도 안전하게 치러졌대요. 그 3년간의 투쟁 끝에 성황리에 전시회를 잘 마쳤어요. 이 역사적이고 소중한 전시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셨고 또 우리들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어요. 그쵸? 예, 작년부터 전시회가 중단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렇게 잘 맞췄다니까. 그래서 이게 네, 잘 정착이 돼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모든 사람들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자꾸 대화로서 서로를 이렇게 얘기해 나가고 하는 또 작품을 보면서 뭔가 그래도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공감이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작가님들 또 주최 측의 여러 분들 그리고 또 방문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또 그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또 저도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